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30화는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클레오파트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판무파탈이니 절세미녀니 이런 이제 평가가 있고, 오늘 이제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클레오파트라의 외모, 과연 그렇게 미인이었는가? 또 식초에 진주를 녹여 마셨다는 소문이 진실인가? 또 클레오파트라가 와인으로 목욕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일까? 그 다음에 또 클레오파트라가 뱀,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클레오파트라의 업적,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 배우죠. 그런 얘기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상의 모습,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주제인 팡세에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팡세하면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이지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의 대명사라는 별명처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목소리도 아주 매혹적이고 여기에 재치와 지성이 더해져서 많은 로마의 권력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또 여기에 독사로 자살했다는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 서양인들이 동양의 그 신비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 오리엔탈리즘에 어우러져서 마녀라거나 새끼 넘치는 욕을 하거나 판무파탈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건데요. 클레오파트라의 특징으로는 까무잡잡한 피부, 날카로운 이목구비, 짙은 눈, 화장이 깔린 길고 째진 눈, 윤기 흐르는 직모흑발, 늘씬한 몸매, 보석으로 치장한 노출도 높은 패션 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여기 이제 독사인데요. 화가 귀노 레니의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뽀글뽀글한 곱슬머리예요. 우뚝 솟은 매부리코. 이것이 이제 당시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함께 안토니우스가 이제 동전으로 새겨진 그런 이제 모습인데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입니다. 이거는 실제 클레오파트라의 초상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매부리코, 또 푹 들어간 눈두덩이. 그래서 전형적인 그리스 외모인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장부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서부터 이어진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스계 소아시아 혈통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제 커다란 매부리코와 살집 있는 목덜미 등이 전형적인 미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있지만은 중세시대 미의 기준은 이렇게 풍만하고 둥글둥글한 원형미였다면 오늘날은 이제 날씬한 몸매와 날카롭고 각진 상해 여인들을 미인으로 삼기 때문에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또 흑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그러나 이집트의 인정은 흑인이라기보다도 아랍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클레오파트라 출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계나 튀르키예, 터키라고 그러죠. 그런 계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는 사실적 고증보다는 우리가 접하는 소설이나 영화 영향을 받아서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요격되어 지어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식초에 진주를 녹여 마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클레오파트라가 저녁 파티에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내기를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하루에 20만 세스
세스테르시티우스. 세스테르시우스는 이제 작은 은화로서 당시 군인의 연봉이 900 세스테르시우스였는데 20만 세스테르시우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00억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이 상당의 돈을 하루에 써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자 클레오파트라가 진주 귀고를 양쪽에 달고 나와서 연회 잔치가 끝날 무렵에 시종에게 식초를 2장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귀고리 한쪽을 떼어서 식초에 넣어 녹인 다음에 원샷으로 마셔버렸다. 이것은 아마 사치스러움을 과시하기 위한 제스처였을 텐데요. 또 다른 한쪽도 떼어내려가자 논란이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인정하고 제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를 녹이는 클레오파트라 그림이고요. 근데 이 식초가 마리오틱 와인이라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산 화이트 와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와인이 오래돼서 만들어진 식초에 물을 타서 마시는 암포라는 흔히 이제 마시는 음료인데요. 그러나 사실 진주는 식초에 빨리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산이 강한 액체를 부어야 이제 순식간에 녹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건의 진실이 뭐냐 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이 진주를 식초에 녹인 척하고 그냥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식초는 이제 몸 밖으로 배출돼서 회수되지 않았을까. 여기도 이제 진주를 녹이는 클레오파트라 그림이고, 여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또 클레오파트라가 와인으로 목욕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와인은 그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제수가 식사 때 나오는 와인으로 매일 세수를 함으로써 깨끗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동양의 미인 양귀비는 리지를 좋아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를 좋아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또 대식가에서 하루에 먹어 치우는 무화과나 식사량이 엄청나서 클레오파트라가 잘 먹는 모습에 카이사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시저 카이사르가 반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진은 남녀 고객이 경기 광주시에 있는 모 스파에서 와인으로 목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첫 남자 카이사르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로마 언론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둘째 남자였던 안토니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 패배해서 결국에 죽게 되는데요. 결국 클레오파트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옥타비아누스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선물과 함께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이집트를 상속하게 해주고 안토니우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소원을 들어주면은 앞으로 더 많은 재화를 선물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부하 티르소스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보내자 클레오파트라는 나는 무덤 속에서 보물과 함께 분시 자살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0년 봄에 로마에서 이렇게 이집트를 침공하고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측근들과 더불어 이제 무덤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안토니우스에게는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는 전설을 보냄으로써 절망한 이 안토니우스가 배를 찔러 자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숨이 붙은 채로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무덤으로 와서 내가 명예롭게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붙잡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나와 함께 이집트의 장례법에 따라 안정해 주도록 부탁하여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그 지하 터널이 2022년에 발견이 됐는데 아마 위치는 알렉산드리아 옆에 아부시르 여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는 설이 있죠. 기원전 30년, 39세 때
자신의 무덤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니스 옆에 왕의 위엄을 갖춘 채로 매장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금박 머리가 이렇게 두구가 나란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지하에서. 그러나 플루타르코스 이제 이렇게 역사가는 클레오파트라가 몸에 독을 주입하기 위해서 가시로 몸에 생채기를 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디오카시우스 로마 제국대 역사가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늘로 독약을 주입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인들은 클레오파트라가 평소 좋아하는 그 무화과, 바구니 바닥에 숨겨서 들어온 코브라 독사에 의해서 젖가슴을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그 클레오파트라는 죄수들과 하인들에게 여러 가지 독극물을 시험해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뱀은 불멸을 상징하고 특히 코브라는 여신 이시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9신 가운데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남편을 두 번이나 부활시킨 여신임이라고 합니다. 이 코브라가 이시스의 분신으로 간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설가 시부사와 다스이코는 맹독성 범인 혼두 바이퍼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젖가슴을 물려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몸의 길이는 30인치 약 76cm고 독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여왕이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맹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독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죽은 후에 이제 후손들 이야기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그 15세로 등극한 카이사리온,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카이사리온은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려는 헛소문에 속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8일째 되는 날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맙니다. 이로써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멸망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됐다. 그런 얘기고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개명하고 초대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로마 시대를 열어간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남녀 태아의 발육에 속도 차이가 있는지 이걸 궁금해서 여자 너의 여럿을 임신시키기 위해 산채로 배를 갈라 아이의 발육 정도를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잔인한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자녀들은 안토니우스 두 번째 남자죠.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남자 안토니우스의 전체인 옥타비아에 맡겨져 길러졌고 자녀 가운데 클레오파트라 셀레나 2세는 아주 총명해서 지금의 리비아인 누미디아의 왕과 혼인해서 부국 강병을 이룩하고 자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부모를 승격하고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하고 다녔는데 또 국력도 신장시켰지만은 로마를 방문했다가 황제와 언론의 지령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업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기근이 들 때는 곡창을 열어서 백성들을 구휼했고 관세를 요즘에 이제 텍스가 많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사치품은 나라에서 전매함으로써 전체적인 물가를 통제했으며 환율을 고정시키고 농번기 때는 소작농들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농사를 짓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위기에 빠진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그녀는 큰 야심을 가진 정치가로서 권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했고 능력도 물론 출중했습니다. 또 이집트를 배운 최초이자 최후의 파라오로서 그 외에도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타고난 미모와 성적인 매력, 뛰어난 언변을 무기 삼아서 로마의 두 권력자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왕자를 차지하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성을 미끼로 한 더러운 거래를 한 여자라고 하는 꼬리표도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클레오파트라는 권력력에 불탄 창부라기보다는 정치를 사랑처럼 즐겼던 진정한 여거르라는 평가도 있고, 실제로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성적 권력의 상징인 강력한 카리스마와 여성의 유일한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섹스를 결합하면은 이집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으려는 확신을 가졌고, 사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한계에 부닥친 것은 당시 부정부패와 권력 암투에 빠져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그러느라고 기본적인 군사력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제외한 역대 모든 남성 왕들은 무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외세라도 이용해서 권력 연장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결정적인 악티움 해전에서 군사적 무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돈과 정치적 술수를 무기로 삼아서 혈육마저 남동생들이죠. 가차없이 제거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인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관계인데요. 1966년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이 역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배우가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이 작품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런닝타임만 4시간으로서 1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아 최초의 헐리우드 여자가 됐고, 또 안토니우스로 연기한 리처드 버튼과 실제 결혼도 했습니다. 극중의 의상을 60차례나 갈아입음으로써 패션, 헤어스타일, 화장법도 큰 이슈가 됐고, 아카데미 여우 주인상을 2번이나 수상했으며 8번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말년은 에이즈 홍보와 지원에 적극 참여했고, 2021년 우열성 신부전으로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외모는 빼어난 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여기에 재치와 지성을 갖춤으로써 판무파트라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또 식초의 진주를 녹여 마셨는가, 와인으로 목욕했는가, 또 옥타비아누스의 거래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거절됐고, 안토니우스와 사랑하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은 독약 주입설이 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후손 가운데 카이사리온 이야기.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몰락해가는 이집트 왕조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아티움 해전의 패배가 안토니우스와 그녀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와 이명옥님의 판무파타를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